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Electric Current. 오늘은 전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전압과 전류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전압과 전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딱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전압보다는 전류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합니다. 전압은 전기 회로의 두 점 사이의 전위차를 나타냅니다. 흔히 볼트라고 말하죠. 전압이 높으면 고전압이라고 하는데, 고전압은 감전과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높은 전압이 걸린 전선에 사람이 접촉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압을 사용하는 곳에는 장비를 주의해서 취급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류는 전도체를 통한 전하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흔히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로 측정되죠. 대전류는 감전, 화상,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위험합니다. 많은 양의 전류가 신체를 통과하면 장기와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고 중에서 감전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결정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조합이 됩니다. 이 감전의 생리학적 효과는 주로 전압만이 아니라 신체를 통과하는 전류의 양과 전류가 흐르는 경로에 따라 달라지죠. 전압은 전격 전압이라고, 우리가 다루는 전압은 서로 약속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0V나 110V와 같은 전압은 서로 전기를 보내고 받거나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규격과도 같아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류는 다릅니다. 손목시계나 알람시계처럼 작은 전류를 쓰는 제품이 있지만, 전기자동차나 대형기계를 움직이는 큰 전류를 사용하는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 알맞은 사용 계획인 설계를 하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전류는 전자의 이동입니다. 이는 전자의 흐름과 같으며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른 전하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관점은 전하가 흐르는 속도를 측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속도가 빠르면 더 많은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류의 표준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된 전하가 가진 전기량의 단위는 쿨롬이며,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이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나 양성자들의 전해량이 됩니다. 1초에 1쿨롬의 전하가 이동하면 그것을 1A가 흘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는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만일 1초에 2쿨롬이 이동했다면 이것은 2A가 흐른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1A는 어떤 지점을 1초에 1쿨롬이 흐른 건데, 1A는 작아 보여도 사실 정기적으로는 비교적 많은 양의 전류예요.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작은 단위도 많이 사용합니다. 1A보다 작은 단위로 밀리암페어가 있어요. 여기서 1mA는 0.001A 또는 1000분의 1A를 말합니다. 작은 회로기판이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때때로 마이크로암페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1마이크로암페어는 0.00001A이며 0.001mA이며 100만 분의 1A가 되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보통 수암페어에서 수십 암페어 정도가 됩니다. 반면 공장이나 큰 전력선은 킬로암페어급 단위도 사용하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전류예요. 전기는 빛의 속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전기 회로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실제 속도는 아주 느리게 됩니다. 보통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이 재료와 회로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1초에 수 밀리미터 정도 속도에 해당합니다. 반면 전자기장에 의해서 전달되는 전기에너지 자체는 전도체에서는 거의 빛의 속도로 전파되며, 전기 회로에서 에너지 전달은 아주 빠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류의 부작용인 감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람이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나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와 같은
전기 에너지원에 접촉하게 되면 이 전류가 몸에 흘러서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전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심장에 흐르는 전류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방해해서 잠재적으로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만들거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를 통과한 전류는 열을 발생시켜서 신체의 외부나 내부에 심한 화상을 입히거나 내부의 조직과 장기를 손상시켜서 깊은 이 조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감전은 무의식적인 근육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근육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무감각, 따끔거림, 근육 약화,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2차 부상의 염려도 우려됩니다. 이 전기적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근육 수축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거나 강하게 튕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낙상, 물체와의 충격 등을 초래해서 골절이나 부상의 외상 위험성도 증가시키죠. 보통 가정이나 상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일반 형광등은 약 0.16A 정도의 평균 전류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정확한 전류 소모량은 전력량, 형광등의 크기, 전류를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안전기의 설계 요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게 됩니다. 형광등은 전구를 통과하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안전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안전기는 전류를 제한하고 빛을 생성하는 전구 내부의 가스 이온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보통 가정은 한 번에 얼마만큼의 전류를 사용할까요? 보통의 전류를 약 10A에서 한 30A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집의 크기와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이 전류값의 전압을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소비 전력이 되고요. 이 소비 전력의 시간을 곱하게 되면 소비 전력량이 되어서 이를 근거로 전기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전기 요금을 계산하는 전력량계는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원판이나 숫자가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이 전류를 제어할 수는 없을까요? 이 가스레인지를 보면 가스 밸브가 있듯이 모든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 차단기에는 작은 글씨로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그 숫자가 바로 전격 전류입니다. 만일 전격 전류가 15A라고 쓰여 있다면 그것은 15A까지만 정상적인 전류로 인식하고 그 전류가 넘게 되면 차단기를 내려서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정상 상태보다 많은 전류가 흐르면 적당한 용량에 맞춰서 설치된 전선이 과열을 받아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기가 먼저 나서서 이상한 상태를 진압하는 거죠. 그리고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도 이 전류를 제어하는 기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어떤 이 물 호스에 있는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호스에 물이 일단 있고 그 밖에 수압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전하의 흐름은 전선과 같은 도체, 이 전해질의 특성을 갖는 이온, 플라즈마 등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기 역시 전자가 이동하려면 전압이 걸려야 합니다. 전압이 걸려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요, 전기 회로에서 실제 전자의 흐름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진행하게 돼요. 아니,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고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최초로 정의한 전류의 흐름은 실제 전자의 운동과 다르게 양극에서 음극인 양전하의 흐름으로 알려졌고, 이 초등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게 배우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처럼 실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로 정의된 까닭은 전류의 흐름을 발견할 당시 과학자들이 전자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입자인데 그 입자는 질량이 있어요. 그리고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는데 엄연하게 이건 보통의 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것이며 사실과 달라서 여러분이 아마 조금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밝힌 사람이 톰슨입니다.
영국 물리학자 조지프 존 톰슨은 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 기체에 의한 전기 전도에 관한 실험적 연구와 전자를 발견한 것으로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마지막으로 전류를 방해하는 방해꾼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하는 그 척도를 바로 저항이라고 하죠. 물로 비유하자면 저항은 물 호스의 지름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지름이 클수록 물이 잘 흐르니까 저항이 작고, 이 물이 잘 흐르게 하려면 지름이 큰 호스를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전선도 지름이 크면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은 지름이 작으면 높은 저항으로 전류가 잘 못 흐르고, 지름이 크면 낮은 저항으로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전류는 구리선에서 잘 흐르고요. 이 철이나 니크롬선 같은 큰 저항의 금속체에서는 잘 못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 저항의 표준 단위를 옴이라고 합니다. 옴은 영어 스펠링으로 OHM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기호는 이 대문자, 마치 U자를 거꾸로 놓은 것과 유사한 그리스 대문자 오메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1옴은 1V의 전압이 주어졌을 때 1A를 흐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저항을 2배로 하면은 전류는 반으로 줄어들고요. 저항을 반으로 줄이면 전류는 2배로 커지게 되죠. 이런 관계를 아주 중요한 전기 법칙인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아마 전기를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같이 조금씩 나아가죠. 항상 즐거운 전기 공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